광주 황룡강 친수공원 잔디에 지름 20cm 크기의 구멍이 10개가 넘게 생겨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벌인 일인데 해당 지자체는 단속할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만 200건 가까이 되지만 피해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의회가 2개월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을 광주광역시가 본회의 투표 직전 갑자기 수정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가 반발해 결국 통과시켰지만 광주시장이 제의를 요청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개폐회식이 열릴 목포 종합경기장이 완공돼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원 잔디에 10개가 넘는 구멍이 생겼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잔디가 깎이고 구멍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시민들이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단속할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밭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잔디깎기 기계가 쓸고 간 자국도 눈에 띕니다. 얼핏 보면 일반 파크 골프장 같지만 사실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원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파크 골프를 치겠다며 임의로 잔디를 훼손한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곳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계속합니다.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골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가깝다. 그렇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야 돼, 이거. 구멍을 파는 것도 자기들이 합의를 봤다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에 인근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기 애들이나 그 시민들이 이게 뭐냐 같이 쓰는 데인데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뭐 불편하다. 저희 집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저도 발목에 공을 맞았고 이 골프공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들 막 축구도 하고 동네 애들 그러는데 걔네들도 많이 맞은 거예요. 지난 7월 주민 1000여 명이 파크 골프 단속 진정서를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측에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계도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제재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걸 걸어두고 시민의식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남체 시민들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M1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계속되면서 불편한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 뒷바퀴가 공사장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고 주변엔 넘어진 울타리와 공사 자재들이 나뒹굽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백운교차로 인근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로 SUV가 추락하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일에도 광주시 주월동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차량이 뒤집어지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SUV 차량이 울타리를 들이받고 공사장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보행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된 안전 펜스도 없고 수시로 드나드는 중장비 탓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사하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도로하고 인도 경계가 없다 보니까 도로까지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차에 치일 수 있는 어떤 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량이 긁히는 등 사고를 당해도 사고 장면이 정확히 영상에 담기지 않으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거면 소송을 걸어서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1,500여 건, 정의당이 지난 5월부터 접수한 피해 사례는 벌써 200건 가까이 됩니다. 공사 현장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광주시와 도시철도 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도심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2달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광주시가 갑자기 의회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이형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광주의 주요 개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건 지난 7월.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는 안 된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시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 광주시와 시의회는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지난 1일 조건부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광주시가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시의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더 나누고 준비해서 다른 대안을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뒤늦게 보고받고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 조례안이 자칫 광주시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광주시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위반 여부,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합당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번 조례는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기정 시장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광주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완성시킨 조례안을 뒤늦게 번복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책임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 동나물에서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최근 김 이사장의 SNS에는 지역구 활동 행보를 알리는 글들만 있다며 생활 하수 폐기물 처리 등 광주가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가 산더미인데도 그 자리를 본인 얼굴 알리기용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혁신회의와 광주 지역 당원들이 국회에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며 국무위원 전원 해임과 검사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문상필 전 광주시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민주당원 25명도 국회를 방문해 이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전국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도 완공돼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3일 전국체전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일주일간 경기장을 밝힐 성화대와 대형 전광판, 조명탑, 관중석 등의 주요 시설물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체전에 꽂힌 육상 경기를 위해 트랙과 잔디 식재 등도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목포 종합경기장이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목포의 화합과 미래를 담아 열린 경기장으로 설계됐으며 지붕도 목포를 상징하는 학을 형상화했습니다. 친절체전, 감동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가 새롭게 정말 친절한 도시로 새로운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도 순조롭습니다. 이번 체전은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목포뿐 아니라 전남 전역이 손님 맞이에 나서게 됩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숙박과 음식, 교통 등은 물론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입장에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나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하고 민간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고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치러집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전시에 돌입했습니다.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4개의 테마로 꾸며진 본전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디자인 전시를 운영하며 오는 11월 7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0여 개국 195개 기업과 국내외 디자이너 855인이 참여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인 축제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이나 폭우 같은 재난이 잇따르면서 탄소 중립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최돼 국내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느티나무를 닮은 시설물이 탄소를 포집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물은 30년 된 소나무 100그루가 광합성하는 양의 탄소를 흡수해 콘크리트 강도를 올리거나 유리 등을 만드는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당진에 있는 이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은 우수 신기술로 인정받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개월에 50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포집 후에 자원화해서 연극 격리시키는데요. 테트라포드나 보도블록, 기타 유리 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미래에너지 생태계와 탄소 중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의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에 열리던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전문 전시회를 합쳐 규모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특히 수소 환원제철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를 선언한 포스코 등 지역 대표 기업들의 최신 기술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6년에 데모 플랜트를 100만 톤짜리 설치를 하고 2030년까지 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3개사의 상담을 통해 7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계약이 이뤄진 만큼 올해엔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국가의 또 기관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판로 개척과 기술 이전과 해외 산업 동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은 오는 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신안 지역 어민들이 신안군과 해상폭력 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인 새어민회 소속 어업인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신안군이 어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전남 해상폭력 시행사인 SKENS에 공유 수면의 점용과 사용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닷자망 등 어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안군과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신안해상폭력발전사 협의체 등은 지난 4월 20일 도청에서 신안해상폭력발전단지 조성 상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남도 내 16개 군에 2035년까지 만원주택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전남도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현재 구례와 완도 등 5개 군에서 진행 중인 300가구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해 총 1000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4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시 남구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40대 A씨가 2학년 학생의 머리를 권투 글러브로 때리고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사 A씨는 학생이 갖고 놀던 글러브를 압수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코를 살짝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달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왔던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오늘 조합원들의 쟁의로 부당해고를 당했던 직원들이 복직했고 차질을 빚었던 공공병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회복하고 있다며 84일간 진행해왔던 총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단체 협약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병원 정상화를 위해 근무하면서 교섭을 재차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일제 식민사관으로 쓰인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에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천년사 발간을 당장 멈추라며 일제 식민사관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 전북도 등 3개 지자체는 2018년부터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사 역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광주연구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진곡산단 옛 광주 그린카 진흥원 건물에 광주연구원을 조성하고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최치국 초대 광주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 왔지만 시도 맞춤형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광주와 전남으로 다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